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와트로 주간 200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사함량과 권익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9월 넷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즈 미디어 음성 방송 안내.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와 그땐 그랬지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깬 적이 있었는데요.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엄마가 잘 때까지 토닥여 주셨어요. 얼마 가지 않아 차분해지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끄덕임이 어린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우분들께도 그런 존재가 꼭 있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음악 있는 쉼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 유산균 광고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 불리는 유익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 건강을 향상시켜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것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장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장 트러블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장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섭취한다면 예방도 되고 배변 활동도 활발해지는 일석이조의 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 등의 부분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능 영양제로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해가 되지 않도록 일일 섭취량을 지키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유산균 등과 같은 보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건 위험해요. 무엇이든 가장 적당할 때가 좋은 법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뿐인 것 같아요. 그럼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칼로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에도 칼로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복 칼로리가 높은 행동은 삶의 만족감을 선사하지만 낮은 행동은 공허함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재미있을 순 없겠지만 색다르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식 칼로리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닌 자신의 행복 칼로리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해방되어 온전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래요. 오늘 음악 있는 심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땐 그랬지 시간입니다. 하구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특별한 하루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 절대 머무를 수 없기에 금방 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오늘인 9월 25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땐 그랬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14년 9월 25일에 있었던 불임 사건의 무죄 판결이에요. 이야기는 1981년 당시로 올라갑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했어요. 불임 사건은 그때 거짓으로 만들어낸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을 말합니다. 1981년 9월 부산 지역 양서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선량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했어요.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여 구타는 물론 물고문과 통닭구이 등 살인적인 고문을 가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헌법,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다음 해인 4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총 22명이 구속되었다고 해요. 5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민의 변론을 맡은 인권 변호사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행포에 분노했습니다. 12월 전원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이후에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어요.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를 하여 2009년 개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남아있었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은 재심 항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렇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데만 3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98년 9월 25일에 있었던 한일 어업 협정이에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사이의 협의에 의해 국가별 어종별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협정이 바로 어업 협정입니다. 원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일부로 체결됐던 한일 어업 협정은 1998년 1월 일본의 일방적 파기로 무효화가 되었는데요. 이를 같은 해 9월 25일에 다시 조율하고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전 조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체결된 조약을 신한일어업 협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에 대하여 갖가지 보상책을 마련했어요. 후유증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일을 전후하여 그 내용이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어요. 비난의 주된 요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또한 중간 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은 일본 수역으로 들어간 나머지 절반에 비하여 경제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설정됨으로써 한국 어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적으로도 손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어떤 곳에서도 계약 파기를 하지 않고 있어 협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찰나의 시간, 즉 빠르게 과거가 될 현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버린 시간은 오래될수록 희미해지고 내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즐거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가 이처럼 미래에도 기억에 오래 남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땐 그랬지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